2025년 GFP가 발표한 145개국 중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순위는 몇 위일까요? 그리고 각 나라의 앞으로의 군사력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GFP 군사력 지수는 각 국가의 병력 규모, 무기 분량, 국방 예산 등 60여 개의 개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전술적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치상의 자료이니 단순 재미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로 인구 5,900만 명의 남유럽에 위치한 반도 국가로 북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드리해, 서쪽으로는 티레니아해,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국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년 12위였던 이탈리아는 13%의 국방 예산을 확대하여 신형 전차, 전투기 도입 등 군사장비 현대화로 순위가 10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2038년까지 약 82억 유로를 투자하여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고 16억 유로를 투자하여 공중 고개 비행용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U 보증을 활용하여 최대 2천억 유로 규모의 방위 및 항공 우주 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 장비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 순위를 향상시켰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며 지중해 지역의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르키예의 면적은 78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8,500만 명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 북서쪽으로는 불가리아,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남쪽으로 이라크,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에게해,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그리스와 에게의 영유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국경 안보 문제,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과의 충돌 등 다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과 무기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군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중동 및 동지중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13위에서 9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TFX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를 취역시키고 잠수함 및 프리기탐을 건조하여 해군력 강화, 무인기,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자립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국방산업 발전과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군사력 순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며 지역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태평양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섬으로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이 있으며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8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긴장이 존재하며 러시아와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위에서 2025년 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정책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GDP 대비 1%에서 2% 수준까지 증액할 계획으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입하고 일본산 SSM 개량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병사들의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자위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방위비 증액,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국산 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북쪽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동쪽으로 독일과 스위스, 남동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 스페인과 접하고 있으며 지중해와 대서양면에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55만 제곱킬로미터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6,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프랑스는 주변국들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은 없으나 유럽 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위에서 2025년 7위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여 450억 유로에서 670억 유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전투 차량 및 드론 도입, 신형 프리기탄 및 잠수함 건조, 라팔 전투기의 최신 버전 도입과 무인 항공기 개발 진행으로 주요 무기 시스템으로 현대화와 신규 전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서유럽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해, 영국해 옆 대서양을 접해 있으며 면적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6,700만 명입니다. 현재 영국은 주변국들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은 없으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로 인해 유럽 전반의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위에서 2025년 6위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증액할 계획이며 이는 연간 약 60억 파운드의 추가 예산을 의미합니다. 정규군 병력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으며 국방 장비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을 제치고 자랑스럽게 5위의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국가로 북쪽으로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대한해협, 동쪽으로는 동해의 면에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 영토적 분쟁으로 인해 지역 내 긴장이 존재합니다. 2022년 6위에서 2024년 5위로 상승하였으며 2025년에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 그리고 병력의 전문성 향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기술을 활용한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군대화를 추진 중이고, 병력 감소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 체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 등 방산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가족 지원 정책 강화, 병영 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신흥 전장 영역인 우주, 사이버, 전자기기 분야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 전투 환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지역 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국제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북쪽으로는 중국, 네팔, 부탄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인도양의 면에 있으며 스리랑카와 해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28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충돌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군사력 증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는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인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현역 병력과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가, 그리고 군사장비 현대화 노력이 주요 요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연금에 할당되어 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산 연구 개발에 더욱 예산을 할당하여 무기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무기 현대화와 국산화를 추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략적 위치와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장비 현대화 제약이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향후 방산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무기 국산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국가로 여러 나라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해와 중동북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959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여러 주변국과 영토 및 해양 권익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 분쟁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긴장을 야기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지수로 3위로 표현했지만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가 된 이유는 핵무기 보유 및 대규모 병력, 항공모함 등의 많은 전략적 자산 이외에도
국제적 영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35년까지 군사 현대화를 완료하고 2049년까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개발, 해군력 증강, 우주 및 사이버 전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 미사일 전력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군사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방 예산 증대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2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 노력과 투명한 군사 정책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로 면적은 약 170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1억 4,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영토 분쟁 및 동유럽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서방 국가들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나토의 동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GFP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군사력 순위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국방 예산 투입과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새로운 무기 시스템 도입과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지상군 전력과 더불어 해군 및 공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5세대 전투기인 Su-57의 대량 생산, 해군력 강화를 위한 신형 잠수함 및 수상함 건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력과 우주 전력의 향상을 통해 종합적인 군사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의 갈등 해소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동쪽으로 대서양,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와 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983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3억 3,100만 명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남중국 해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사이버 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해군력과 공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과 사이버 안보 강화, 우주 군사력 증대를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주군을 창설하여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 혁신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북반부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와 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력 분석은 정확한 치수는 아니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활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전력과 대규모 병력 덕분에 2025년 GFP 군사력 순위 32위를 기록했지만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 낮은 국방 예산, 국제 제재로 인해 군사력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최근 순위가 소폭 상승했으며 앞으로 핵무기 고도화, 드론, 사이버전 강화를 통해 전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무기 수출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과 노후화된 장비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비대칭 전력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군사력 발전은 내부 경제 상황과 외부 관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GFP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아보고 싶은 순위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즐거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